8월 26일 이광훈 교수님이 회진 때 퇴원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몇 개월 만에 퇴원 이야기인지. 물론 완전한 퇴원은 아니고 한 달 뒤쯤에 다시 재입원해서 위장구멍이 막혔는지 확인하자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우측에 폐물을 빼고 있던 관도 빼게 되었고 몸무게가 많이 줄고 소변도 확 늘어서 당분간 투석도 일주일에 2번만 하게 되었습니다. 주사항생제를 다 끊고 소론도를 늘리고 빠르게 뭔가 좋아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퇴원 이야기가 나온 후에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는지 많이 울면서 답답하다고, 걷지도 못하는데 퇴원하면 어떡하냐고, 재활 선생님이 바뀌는 것도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환자 입장에선 본인은 걷지도 못하고 그대로인 것 같은데 5개월을 의지하고 있던 병원에서 갑자기 가라고 하니까 불안함을 느끼나 봅니다. 좀 잘 다독여드렸어요. 8월 말 엄마는 결국 40kg대를 찍었고 온몸이 삐쩍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온몸의 붓기와 근육, 살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원을 위해서 재활병원을 알아보았지만 내성균도 있고 1인실이 필요한 이식 환자이기도 해서 쉽게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다행히 집이랑 가까운 보문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투석실과 같은 층 1인실 보호자 상주가 가능한 병실이 있어서 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마지막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워커로 서서 발을 움직이는 연습도 하고 다음엔 걸어서 만나자는 인사로 치료를 마쳤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드디어 4월 1일 응급실로 입원 후 재원 156일째, 수술 142일째 되는 날 엄마는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엄마는 침대에 누워 비를 맞으며 사설 구급차로 옮겨졌고 나 밖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몇 개월 만에 나오셨다고? 5개월 만에 바깥에 나왔어. 그래서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비 맞았어. 보문 효사랑 요양병원에서는 엄마가 내성균 환자라서 우리가 생각한 재활치료는 받을 수 없었지만 선생님이 방으로 오셔서 누워서 하는 재활은 받을 수 있었어요. 큰 병원에만 있다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환경은 열악한 편이었고 벽지는 너덜너덜하고 천정에 날벌레가 계속 날아다녔고 환자 침대는 높낮이 조절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신장내과 선생님이 주치이셨고 면담을 했는데 이곳은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려는 암 환자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내시는 곳이라며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보호자들이 많다고 이곳으로 온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재활 때문에 온 거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도 연명치료는 무조건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동이 바뀐 게 아니라 병원 자체가 바뀌니까 다른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환자복이나 시트를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가 없다던가 쓰레기를 병실 안에서 다 채워서 밖으로 내보내줘야 하고 간호사실이 다른 층에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얼른 적응하고 우리는 그냥 재활에만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목요일 전원 후에 식사 캔이 바뀌고 나서부터 엄마가 소변이 아예 멈췄습니다. 그리고 워커로 서보려다가 바닥에 미끄러졌고 다음날부터 옆구리,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했고 열도 났습니다.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었어요. 식사가 바뀌어서 소변이 줄은 것 같아 서울대에서 먹던 걸로 바꿔달라고 부탁드렸고 브랜드는 다르지만 일반식과 신장식으로 바꿔주셨으며 다음날부터는 소변이 다시 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주치의 선생님이 급히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눈 비비면서 갔더니 전날 했던 피검사 결과가 너무 안 좋다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말 너무너무 엄청나게 높다며 백혈구 수치도 높고 크레아틴도 높다. 폐혈증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빨리 서울대 응급실로 가라. 수치상으로는 정말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보호자가 있을 때 자기가 직접 서울대에 전화를 하겠다면서 바로 통화를 하셨고 지금 오라는 확인을 받았어요. 저희는 또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서울대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끼리 연락을 하고 가서 그런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심전도와 체열, 소변검사, 균 배양검사, 엑스레이, 복부 CT, 가슴 CT 등을 진행했고 퇴원 5일 만에 간담체외과 주치의 선생님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씩씩하게 태어나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특별한 증상도 없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고 피검사 수치만 안 좋았습니다. 서울대 주치의 선생님은 검사 결과들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폐에 물이 좀 찼으나 지금 빼야 할 정도는 아니고 염증 수치 때문에 먹는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지금 저희가 있는 병원이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한 편이고 폐에 물도 차있고 해서 저희가 좀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올로 잡혀있던 재입원 날짜를 최대한 앞당겨 보겠다고 하셨어요. 보문 효사랑 요양병원 물론 좋은 병원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식 환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환경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병원입니다.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다시 보문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갑자기 또 너무 더워져서 그런지 하루에 전기가 3번이나 나간 일이 있었어요.
곧 추석이라서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별도의 검사나 주치의 상담이 불가능해서 마음이 좀 더 불안했습니다. 매일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해서 근처에 있는 다른 병원에 있는 영상의학과에 구급차를 타고 가서 PICC 시술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럴 거면 그냥 서울대에서 태어날 때 그냥 달고 올 걸 그랬습니다. 이제 어느 날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너무 심하고 통증까지 있어서 심전도 검사를 했고, 당직 의사 선생님이 ST 수치가 많이 높아서 이거는 심근경색일 수도 있다. 수치상으로는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하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이벤트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수술 전에 부정맥으로 순환기내과에서 약을 여러 개 먹고 있었는데, 수술 후에 서울대에서는 아무것도 안 줬었고 그냥 맥박 때문에 콩물렁만 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순환기 쪽 약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안 먹고 있었어요. 혀 밑에 넣어서 녹여 먹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받아서 먹었는데 금방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연휴이기도 하고 바로 괜찮아져서 일단은 연휴가 지나고 나서 정밀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진행한 VR이와 CR이 검사는 현재까지 2번 음성이 나와서 3번이면 해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퇴원 전에 다시 또 양성이 떠서 제자리가 되었어요. 이후 봉원 효사랑병원에서는 다리 통증과 살 빠지는 것 외에는 큰 이벤트 없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재활 선생님이랑 시간이 안 맞아서 2번인가 밖에 못한 게 너무 아쉬웠고, 서울대병원에서 다시 재입원을 하라고 오기 전날 처음으로 엄마랑 근처 성북천에 나가서 휠체어 타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9월 23일 서울대병원 재입원 날짜가 당겨져서 오후에 5일병동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투석할 때 침대 이송이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보호자랑 둘이서만 이동을 했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고, 투석실 선생님들도 놀라시면서 함께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소변은 잘 나와서 하루에 평균 800ml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변은 잘 나오는데 걸러내는 기능이 부족했어요. 25일 위장구멍이 막혔는지 CT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모두 당연히 막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직 구멍이 미세하게 남아있다면 클립으로 찝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지 위장내과 쪽에 의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많이 상심했습니다. 이광훈 교수님이 오셔서 구멍이 작게 있지만 찝거나 하는 건 안 되고 다시 또 한 달 후에 보자고 하셨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다시 오셔서 위장 밖으로 고름주머니 자리가 막이 형성이 된 것 같다고 섬유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개를 주입해봐도 통증이 없고 배가 불러오지 않아서 통상적으로는 막힐 거라고 할 수 있다며 일단 퇴원 후에 2, 3주 뒤에 다시 확인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저희가 설명을 들어도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가더라고요. 콧줄 빼고 얼른 퇴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멍은 여전히 있었고, 다시 전원, 다시 재입원, 막히는 것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엄마는 거의 1시간을 울고불고 집에 간다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4월 1일 입원해서 벌써 10월이니 7개월,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다시 보문으로 전원 날짜를 잡았고 10월 7일 오후 퇴원하기로 한 전날 밤 엄마는 밤새 배가 아프고 춥다고 했어요. 열이 39도 이상까지 올랐고 아침 일찍 균 배양 검사를 진행했고, 투석은 시간을 미루고 급히 CT 검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